아담스 뒷거래 의혹에 대해 연방법원이 직접 심리에 나섬으로써 며칠 내로 기소 취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교도관들이 임금 인상 등을 걸고 파업에 나선 가운데 뉴욕주 정부가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미국 내 수입 자동차 2위인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공동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 이해 충돌 발생 시 그를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연방법원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을 불러 직접 심리에 나섬으로써 며칠 내로 기소 취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맨해튼 법원에서 연방검찰과 변호인 양측을 출석시킨 가운데 연방검찰에게 기소 취하서 제출 이유와 타당성 등에 대해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오늘 심리에는 다니엘 사순 전 뉴욕 남부연방검사장 직무대행에게 아담스 시장 기소 취하 지시를 내렸던 에밀 보브 연방법무부 차관 대행이 직접 출석했으며 그는 아담스 시장의 기소는 아담스 시장의 뉴욕시장 직무 수행을 방해하므로 기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심리에 에밀 보브 차관 대행이 직접 출석한 것은 법무부 본부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기소 취하 지시서의 지시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담스 시장의 변호인인 닐 사피로 변호사 등도 출석. 아담스 시장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기소됐으므로 기소 취하되는 것이 마땅하며 하루빨리 뉴욕시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공익, 즉 뉴욕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기소 취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심리에는 기소 취하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검찰과 변호인이 출석, 한 목소리로 빠른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뒷거래를 반대하는 뉴욕 시민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느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어제 아침 연방검찰이 제출한 기소 취하서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를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은 어제 동의서 제출 명령 직후 1시간 만에 기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연방법원이 검찰의 기소 취하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과 연방검찰의 기소권이 있으므로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면 법원은 무조건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를 즉각 파면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캐시 호쿨 뉴욕주 지사는 오늘 심리와 그에 따른 연방법원의 판결 여부를 지켜본 뒤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도관들이 임금 인상, 교도소 내 규정 강화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뉴욕주 정부가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내 25개 교도소 내 교도관 노조가 파업에 돌입, 교대 근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도소 내 치안 유지를 위해 주방위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쿨 주지사는 많은 교도관들이 뉴욕주 공무원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 역시 불법임을 인정하고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 뉴욕주는 절대로 동료 교도관과 수감자 교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도관 노조는 임금 인상, 교도소 면회객에 대한 엄격한 보안 검사, 그리고 독방 감금 금지 등 이른바 교도소 개혁 정책을 철회, 다시 위험인물에 대한 독방 감금 등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도관 노조는 우리가 벌금을 물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정부는 교도관 노조 지도자를 만났으며 호쿨의 성명대로 무조건 업무에 복귀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관 노조의 파업은 지난 1월 말 마시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갑을 찬 재소자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그 재소자가 그 다음날 사망한 뒤 교도소 직원이 파면되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도관 노조는 박봉의 경무에 시달리면서 재소자를 통제하려다 사고가 나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파업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미국 내 수입 자동차 중 2위인 한국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 4월 2일에 발표할 텐데 약 25% 정도 될 것이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25%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1년간 단계적으로 더 올리게 될 것이라며 차관세 부과를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일부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말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추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4월 2일 수입차 25% 관세를 시행하면 멕시코와 한국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미국은 전체 판매량의 절반에 달하는 800만 대, 2,435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으며 이 중 멕시코가 296만 대로 1위, 한국이 154만 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한국차 수입 물량은 일본 138만 대, 캐나다 107만 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는 관세 25%가 부과되면 현대기아차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차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 미국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이제는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10% 정도의 관세 부과를 예상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25%라고 강조함에 따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47억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며 자동차 수출에 있어 미국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현대차 영업이익이 연간 1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행정부 업무와 자신의 기업 등과의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그를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론 머스크와의 폭스뉴스 공동 인터뷰에서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당신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 머스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도 나는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이해충돌 논란은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 대해 말하던 중 나온 것으로 세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테슬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란 우려를 진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일을 하라고 했고 머스크는 제대로 삭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 머스크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보조금을 더 줄이면 더 일을 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머스크는 자신이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된다면 그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든 사업가를 알고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운 좋은 사람을 모두 안다. 이 사람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과학적 상상력도 뛰어나다며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정부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목표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목표는 현재 적자에서 약 1조 달러 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국가도 지출이 많으면 파산한다. 현재 낭비에 따른 연간 적자가 2조 달러 정도이며 이는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적자를 물려받았다는 머스크의 주장에 즉각 동의를 표하고 인플레이션도 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부는 9조 달러를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그 돈은 그린 뉴딜이 아니라 그린 뉴 스캠, 환경을 빙자한 사기 행각에 9조 달러를 낭비, 결국 인플레이션을 조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효율부가 지금까지 500억 달러 상당을 절감했다고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이 극찬하는 등 머스크 눈치 보기에 나섰습니다. 베슨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500억 달러를 절감했으며 이는 매우 좋은 스타트이고
비용 절감 노력이 결국 국내 총생산의 일정 퍼센트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슨트 재무장관은 머스크 팀이 연방정부의 납세자 정보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머스크를 두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효율부에 연방정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지사가 재직 중인 19개 주 주정부와 3개 노동조합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베슨트 재무장관은 아직 정보효율부가 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한 명이 IRS에서 IT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명이 재무부에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읽기에 한정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보호장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슨트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결국 미국에 대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전쟁을 지원한 돈에 대한 보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천연자원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슨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광물협정을 체결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상호방위 조약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평화협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 같은 광물협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워싱턴 DC의 형사사건을 총괄 감독하는 고위급 검사가 이전 정권을 겨냥한 부당한 표적 수사 요구가 있었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검찰청 형사 담당 수석검사인 데니스 청 검사는 어제 소속 검찰청의 에드 마틴 임시지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요구를 받았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한에서 청 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에게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이뤄진 정부계약 한 건에 대해 수사하고 계약 수주자에 대한 자산 동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시를 연방법무차 관실로부터 받았다면서 이 같은 수사 및 자산 동결 요구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검사들의 한것성 사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를 취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자 검사 7명이 부당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사직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한 후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전쟁으로 악화된 관계 개선을 하며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조의지도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이번 회담에 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반발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대면 회담이었던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빠진 종전협상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이 우리 세계의 운명과 관련해 안정보장 발전과 대화에 미국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종전 논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 전체 은행 중 자산 순위 100위 내에 한미은행은 200위 내에 안착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4분기 기준 은행 자산 순위에 따르면 뱅크 오브 호프는 170억 4,900만 달러로 98위에 랭크됐으며 한인은행 중 유일하게 100대 은행에 포함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021년 4분기 자산 순위 100위를 기록한 뒤 지금까지 계속 탑100 랭킹에 랭크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안계 은행 중 3위에 해당합니다. 한미은행은 같은 기간 자산 총액이 76억 3,800만 달러로 175위를 기록했고 우리아메리카은행은 38억 500만 달러로 302위, 메트로시티은행이 35억 79만 달러로 316위, PCB은행이 30억 6,300만 달러로 354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저지에 본점을 둔 뉴밀레니엄은행은 9억 1,400만 달러로 942위를 기록, 가까스로 1000위권에 포함됐고 뉴뱅크는 6억 5,900만 달러로 1220위, 하나은행은 5억 7,900만 달러로 1361위에 그쳤고 시애틀에 본점을 둔 유니뱅크는 5억 2,200만 달러로 1493위, 한인은행으로는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조지아주에 본점을 둔 메트로시티는 전체 316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퍼트스 IC은행은 11억 9,200만 달러로 753위, 프라미스원뱅크는 8억 1,100만 달러로 1,034위를 기록하는 등 뉴욕 지역 은행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미전역의 은행이 4,500개 정도이며 3억 달러 이상이 2,148개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계 은행인 이스트웨스트뱅크는 자산이 758억 달러 규모로 뱅크 오브 오프보다 4배 정도 많았으며 전국 순위 36위에 랭크됐고 캐세이뱅크는 자산 규모가 230억 달러로 80위에 랭크됐습니다. SBS 새 금토 드라마 보물섬이 오는 22일 방송됩니다. 보물섬은 2조 원의 정치 비자금을 해킹한 서동주, 배우 박형식이 자신을 죽인 절대 악과 그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인생 풀 배팅 복수전입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배우 허준호는 극중 돈과 권력, 모든 것을 손에 쥔 비선실세 염장선 역을 맡았습니다. 염장선은 서동주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인물이자 서동주가 쳐부수고 싶은 절대 악으로 역을 연기하는 허준호조차 지금까지 내가 맡은 캐릭터 중 가장 나쁜 인물,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지? 라며 염장선 캐릭터의 악랄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준호는 또 보물섬을 통해 악역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 확신한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돈 2조원이 들어가 있어. 딱 기다려. 내가 너 죽이러 갈 거니까 이 개자식아.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배영서 회장이 뉴욕주 발달장 애국에 대한 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현 연방정부의 교육과 혜택 정책 변경에 따른 워크숍을 20일 개최합니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가 코로나 사태 이후 5년 만에 북한으로 떠나는 여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를 시작으로 제한적 관광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앨렌방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인신매매 안내 표지 법안이 뉴저지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에펠탑 근처 버려진 아파트에서 발견된 프랑스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의 작품이 약 310만 유로에 낙찰됐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포함하는 여러 미생물로 인한 감염성 질환을 앓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가 대형 전기 SUV EV9의 고성능 모델인 더 기아 EV9 GT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드굿에서 2024년 12월 9일부터 제조된 그래놀라 바에 금속 조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섭취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물가 상승률은 2%,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6%로 예상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최저 기온은 2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4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